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률 행위의 목적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데가 이렇게요. 법률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맨 먼저 살펴보셨어요. 법률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통틀어서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임대 계약. 그다음 은행에다가 저당 설정하는 계약. 이걸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계약을 그래서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돼요? 법률 행위다라고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사장님하고 근로 계약을 했다. 고용 계약을 했다. 고용 계약. 그럼 사장님이 갑이고 직원이 을이죠. 고용 계약을 했죠. 그것도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법률 행위를. 그래서 법률 행위 이꼬르 뭐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법률 행위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뭐를 요소로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한 대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예요. 뭐를 요소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거를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다음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요건하고요? 성립 요건하고요.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으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자,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있어야 돼. 당사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매매하려면 매도자 있어야죠. 그다음 매도자만으로 돼요? 매수자 있어야 돼? 당사자 있어야 돼. 그다음 목적이 뭐냐? 매매다. 지금 매매다. 그다음 의사표현이 있어야 돼. 의사표현. 그 세 가지가 있으면 계약이 뭐 했다고 그래요? 성립시켰다. 계약을 성립시켰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효력이 생기려면 그걸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효력 요건. 적법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법규를 지켜야 돼요. 법규를. 그걸 적법행위요.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이걸 효력 요건이라고 했어요. 효력 요건. 이 효력 요건을 갖추면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효력 요건을 갖추면 뭐가 돼요? 유효. 효력 요건을 요거를 구비를 하면 요거를 갖추면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은 뭐가 되느냐? 유효가 돼요. 효력 요건을 갖추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유효. 그 요건을 못 갖추면 적법하거나 타당성을 못 갖추면의 반대말이 뭐예요? 못 갖추면 뭐가 돼요? 무효 그래요. 무효. 그럼 유효라는 거는 뭐냐? 계약을 한 대로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효력이 있다. 계약한 대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계약대로. 계약 내용대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걸 유효라고 그래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가 돼요? 효력이 있다를 한자로 바꾸면 유효. 그럼 무효는요? 계약 내용대로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를 뭐라고 그래요? 무효다라고 그래요. 무효다. 그래 법조문에 효력이 없다가 다른 말로 무효예요. 무효. 그럼 이게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이행할 채무가 있어요. 이행시켜줄 서로 간에 이행시켜줄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행할 뭐가 있다? 채무가 있다. 채무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니까 내용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채무가 있어요. 근데 무효는 서로 간에 이행할 뭐가 없어요? 채무가 없는 거예요. 채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점이에요. 계약을 했어도 무효면 왜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된 이유가 뭐예요? 법을 어겼다 이거죠. 법을 어기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 그럼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이행할 채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특징이 생기냐면 이런 특징이 또 생겨요.
이거 서로 간에 채무가 있으니까 일방이 위약을 하면 일방이 어떻게 하면 채무를 이행 안 하면 일방이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을 하면 상대방은 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상대방이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데 계약이 뭐라면? 계약이 무효라면 채무가 없어요. 서로 이행해줄 뭐가 없어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일방이 채무 불이행을 해도 뭐를 요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요 점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유효하고 무효가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건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다. 이거 그래 시험에 꼭 나와 이거 계약법에서 계약법 사례 문제 할 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계약이 뭐라면? 무효라면 뭐가 안 생겨요?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겨요. 책임 안 져. 아무 책임 없는 거예요. 무효라면. 그럼 손해배상 문제는 언제만? 유효일 때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요걸 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꼭 하나 챙기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적법하냐 타당성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종류요. 혼자 하는 거를 단독 행위, 둘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계약. 그 다음에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 불필요하면 불요식이라고 그래요. 대가를 주고 얻으면 유상, 대가를 안 주고 얻으면 무상이라고 그래요. 유상행위, 무상행위. 그죠?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하고 뭐가 있어요? 처분행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요. 의무부담행위하고 뭐하고? 처분행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실 때가 법률행위에 뭐에 관한 거예요? 목적 부분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27조. 그 목적에 옆에다가 써주세요. 법률행위의 목적 옆에다가. 법률행위가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 법률행위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의 목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목적이 다른 말로 뭐냐? 내용이라고 그래요. 내용입니다. 계약의 목적 이꼬르 내용이다. 그 내용이 옆에다 써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가지로요. 이 내용이 유효하려면 이 내용이 목적이나 내용이나 같아요. 이게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효요건이라고 그래요. 유효요건. 무슨 요건이요? 유효요건. 이 목적이 유효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돼. 네 가지를. 첫째가 뭐냐? 확정돼야죠. 내용이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성.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적법. 법질서를 지켜야 돼요. 적법. 법을 지켜야 돼요. 적법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 이 네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유효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목적의 유효요건.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해요. A 플러스예요. A급 문제입니다. A급 문제. 자, 그럼 먼저 확정입니다. 확정. 대금이나 목적물은
매매대금이죠. 우리가 집 팔 때 매매대금이나 물건 거래할 때 대금은 언제 정해요? 보통? 돈 액수 언제 정합니까? 계약할 때 정하죠. 보통은 물건값을 언제 정해요? 물건값을? 계약할 때 정합니다. 계약할 때 뭐를 정해요? 물건값을 정하죠. 왜? 나중에 하려면 이게 분쟁이 생기거든. 그죠? 그리고 보통은 대금을, 매매대금을 언제 정해요? 계약할 때 정합니다. 계약 시에.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게 계약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내가 상가를 하나 신축해가지고, 상가를 거기 신축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양받기로 했어요.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기로 했어요. 분양받기로. 자, 그러면 상가 분양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에 받을 거냐, 상가를 얼마에 분양받을 거냐, 돈을 액수를 정해야죠. 돈 액수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 뭘 정해야 돼요? 몇 층? 1층이 중요해요? 2층이 나요? 상가 1층이 나요? 2층이 나요? 몇 층이? 1층이. 권리금이 1층하고 2층하고 하나라고 땅 차이예요. 1층은요 엄청 셉니다. 권리금이, 바닥 권리금이. 그죠? 그럼 내가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어디를 받는 거냐? 1층 받느냐, 2층 받느냐, 3층 받느냐가 어느 하늘과 땅 차이고, 두 번째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지, 이거를. 자, 그걸 언제 정해요? 보통은 그걸 언제 정합니까? 계약할 때 정해요. 계약할 때 몇 층 몇 호를 내가 분양받는다. 그 다음에 돈은 6억이다. 이렇게 정하죠. 보통은 계약할 때 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상가를 분양받는데 여기 금은방을 하려고 그래요. 금은방을. 근데 어떻게 한 거냐면 그쪽 건설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6억에 분양을 받는다. 오케이요? 6억에 분양을 받는데 호수는 어떻게 한다? 입주할 때 어떻게 한다? 추첨에 의해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돈 액수는 정했어, 안 정했어요? 6억으로 정해놨죠? 근데 지금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3층이 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계약할 때 몰라요. 그건 언제 정해져요? 입주 시점에, 입주할 때 어떻게 돼요? 추첨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파트도 동호수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게 있고, 그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정하고, 계약할 때 안정하고 어떻게 해요? 추첨에 의해서 동호수를 지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예. 그럼 보통은 이거 보세요. 매매대금이나 목적물은 보통은 언제 정해요? 보통은 계약 시에 정하는데 계약 시에 안 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해요? 추첨에 의해서 정한다. 동호수를. 그리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그럼 이 계약은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 읽어볼게요. 거기 보세요. 빈출 포인트 보세요. 매매 계약의 목적이나 대금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다. 거기 밑줄이요. 그럼 계약 당시에 확정시켜야 돼요? 안 시켜도 돼요?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확정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사후가 언제예요? 입주 시점에 확정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돼요? 기준이 뭐예요? 추첨으로 한다라고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하게 시험에 나올 때는 대금이나 목적물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 당시에 확정해야 한다.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요게 틀린 거예요, 이게. 계약 당시에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보통은 계약할 때 하지만 입주할 때 정해도 된다는 거죠. 동호수를. 이게 시험에 그래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정리됐죠? 예, 정리됐습니다. 확정은 대금이나 목적물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입주할 때까지 확정하면 된다라는 거. 감 잡았습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두 번째, 가능형. 가능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고요. 불능만 있어요. 불능만. 그래서 가능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의 반대말이 불능이다. 그럼 이게 가능하면 이 계약이요. 계약이 가능성, 실현 가능하다. 계약이 실현 가능하면 유효고요. 불능이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달나라에 있는 땅을 뭐 한다고요? 3만 평씩 분양한다고 인터넷에 광고 나온 적이 있어. 어디에 있는 거를? 달나라에 있는 땅을 3만 평씩 분양한다고. 요거 실현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예, 그걸 불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법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불능을 우리는 따져요. 가능보다 불능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첫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언제부터 불능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계약 체결 후에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불능인 거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 이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계약이 달라집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개로 나눠요. 원시적 전부 불능인 거.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인 경우. 예컨대 여기 볼까요? A하고 B하고 물품 계약을 했어요. 물품 거래 계약을. 물품을 거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A는 물품 납품업자, 얘가 납품업자. 납품업자입니다. 어디에서요? 개성공단에 있어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람이에요. B는요? 저 물건을 뭐 하는 사람? 매수자, 물품 매수자.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이 물건 거래 계약은요. 거래 계약은 계약 성립은 언제 한 거냐? 2011년에 했어요. 2011년에. 그런데 올해 김정은이라는 애가 집권을 하더니 갑자기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공단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여기는 납품하는 업자들은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자들이 쫓겨났죠. 거기서. 그죠? 축출이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쫓아내버렸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 납품업자가 이쪽으로 물건 납품을 해요? 못해요? 납품을 못하게 됐어요. 인류요. 왜? 물건을 못 만들고 쫓겨나니까. 짐 싸가지고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남한으로. 그럼 이게 이 물건 거래가 가능해져요? 이제 불가능해져요? 불능이 돼버렸어요. 불능이. 물품 거래가 지금 불능으로 처리가 됐어요. 불능으로. 그럼 이게 불능으로 된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계약 성립할 때부터예요? 성립 후에요? 성립 당시는 됐어 안 됐어? 됐었어. 이게 성립 당시는 됐던 거야. 이게. 그럼 언제부터 지금 일이 꼬인 거예요? 일이 꼬인 게 성립 당시야? 성립 후예요? 계약 뭐한 후? 성립 후에. 계약이 뭐한 후에? 성립된 후에. 성립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이 꼬여가지고요. 불능이 된 거예요. 불능.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불능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부터예요?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 된 거고, 이거는 언제부터?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거예요. 이건 성립 후에. 이건 언제부터? 성립 당시에.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둘로 나눠요. 만약에 이 거래가요, 이 물품 거래가 언제부터? 성립할 때부터, 성립할 당시부터 불능이었다. 근데 얘가 얘한테 납품하기로 한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 신발하고 또 하나는 뭐? 원단하고요, 원단. 두 가지 품목이에요. 두 가지 품목을 얘한테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품 거래가 불능이 된 게 2011년 성립 당시부터, 언제부터? 성립 당시부터 불능이었다. 꼬였다, 이게 꼬였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두 가지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불능? 전부불능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전부불능이 된 거야. 그럼 계약은요? 처음부터 됐어, 안 됐어, 이거? 이행이 안 되죠? 처음부터 이거 납품을 못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효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은 뭐라고 그래, 이걸? 무효처리예요, 무효처리. 그럼 여기서 질문 드려요. 그럼 이쪽에서 이 매수자는요, 이 물건 납품받을 업자, 매수자는, 여기 보세요. 그럼 매수자는 얘한테 물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 매수자가 얘한테 손해배상 걸어요, 못 걸어요? 손해배상. 야, 너 납품 왜 안 해? 지금 신발하고 지금 원단이 매장에 하나도 없어, 매장.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매장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건이 하나도 없죠. 왜? 납품이 안 들어오니까. 이분이 전국 도매를 하는데, 지금 전국 도매를 하는데 매장이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야. 누구 때문에? 납품업자 때문에. 그죠? 그럼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왜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뭐를 못 걸어요?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그런데 계약이 전부 불능이 아니라 뭐라면 이게? 일부 불능이라면,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이라면 요것만요, 이거 신발만 불능이다, 신발만. 이거는 원단은 가능하고. 그럼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신발은 이행을 못하는 거고 납품을 못하는 거고, 뭐만? 원단만 납품할 수 있더라. 왜? 원단은 국내에 있어서, 국내에 여기 저기요, 인천 남동공단에 있었다, 이게. 이거는 납품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부가 돼요, 일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 그럼 계약은 무효요, 유효요? 유효가 돼요, 유효. 유효. 그럼 요거 신발 못 준 거, 요것만 대금 감액하면 돼요. 대금 깎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둘로 나눠요. 무슨 불능하고?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으로 나눠요. 두 번째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게 언제 불능이 된 거예요? 계약할 당시야, 성립 후에 불능이야. 성립 후에 일이 꼬인 거예요, 이거는. 계약 성립 당시에 꼬이면 원시적 불능. 성립 당시에 꼬이면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그래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이걸 원시적 불능. 계약 성립 후에 꼬이면, 성립 후에 일이 꼬이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 성립 후에 일이 꼬인 거예요. 성립하고 나서 여기가 개성공단이 폐쇄된 거죠. 그럼 안 잊어버려요, 이거 안 잊어버려요? 예. 그걸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이 후발적 불능은 둘로 나눠요. 얘 잘못이냐, 납품업자한테 잘못 있냐 없냐 이거야. 이 사람한테, 일방한테, A한테 뭐가 있으면 A에게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죠. A에게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을 때 하고요, 과실이 없을 때 하고. 과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로 나누어져요. A에게 이 납품업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둘 다 계약은 유효야. 계약은 뭐가 되고요? 유효예요. 둘 다 유효고, 이것도 유효입니다. 다만 얘가 얘 과실로, 얘 잘못으로 이게 납품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져요.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얘가 이행을 못한 거니까 이거 얘 잘못으로 신발을 못 준 거니까 이건 얘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근데 이거 얘 과실이 없어요. 얘 과실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계약은 유효야. 그럼 얘는 납품을 해요, 못 해요? 이거죠.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된 거는 누구 때문에요? 그럼 얘 잘못이 아니야. 이거 납품업자 잘못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무슨 부담?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불능을 나누어 봅니다. 불능은 두 개로 나눠요. 첫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두 번째는 후발적 불능으로 나눈다. 다시 원시적 불능은 어떻게 나눠요? 전부 불능하고 일부 불능으로 나눠요. 여기서 무효가 되는 거는 뭐만 무효예요?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이놈만 무효고 나머지는 다 유효입니다. 다 유효. 기억합시다. 불능 중에서 무효로 되는 거는 언제만이다? 불능 중에서 무효로 되는 것만 무슨 불능?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일 때만 무효다 이거. 신발하고 아까 원단 두 개가 다 불능일 때만. 요 불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그 다음 적법. 적법할 때 적법이 뭐냐면 법규를 말해요. 법규라고 써주세요. 적법 옆에다 뭐라고요? 법규. 법규는 이렇게 나누어요. 법규에는 두 가지 법규가 있어요. 강행법규요. 무슨 법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강행법규하고 무슨 법규? 임의법규로 나누어요. 강행법규. 또 하나 무슨 법규?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강제규정이라고 쓰세요. 강행법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강제규정. 강제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이거죠. 법대로 해라. 임의법규는요? 임의법규는 뭐라고 그래요? 특약대로.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임의법규는 뭐라고 그래요? 법규보다 특약이 우선하는 거. 법규보다 뭐가 우선? 특약이 우선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임의법규라고 그래요. 임의법규. 주로 어디서 그러면 이거 강행법규는 물권법에 있는 거. 물권법에 있는 규정들. 물권법에 있는 규정은 강행법규예요. 근데 계약법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계약법에 있는 규정은 임의법규예요.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물권법에 있는 거는 무슨 규정? 강행법규. 이걸 법대로 해야 돼. 이거 물권법은 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계약법은요, 법대로 해요, 임의대로요? 임의대로. 그래, 이거는 뭐가 우선해요? 특약이 우선해요. 이건 뭐가 우선?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 우선. 여기는 뭐가 우선? 특약 우선해요? 법이 우선해요? 법규 우선해요. 이건 법규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거 법규가 우선. 그런데 우리 학설은 이 강행법규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강행법규를 두 개로 나누어요. 다시요. 강행법규를 어떻게 나누냐면 두 개로 다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나누어요. 하나는 효력규정. 또 하나는 단속규정. 강행법규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무슨 규정하고요?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으로 다시 두 개로 갈라치는 겁니다. 효력규정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가 돼요.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처리?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요. 무슨 규정? 토지거래 허가 규정. 토지거래 무슨 규정? 허가 규정이 있어요. 토지거래 구역에서는 허가를 얻어야 돼요. 허가 규정.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 요거 위반하면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돼?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요?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효력 규정. 효력을 없애버려요. 효력을요. 효력을 뺏는 게 효력 규정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건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이거는 규정을 위반해도요. 규정을 위반해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데 처벌만 받아요. 처벌만 받아요. 처벌만.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래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의 다른 점이 뭐냐?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위반하면 무효 처리가 되고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요 점에서 구별이 확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 구별합시다. 효력 규정 위반이냐? 단속 규정 위반이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포장마차 가가지고요. 일 끝나고 포장마차 가서 소주 시켰습니다. 꼼장어에. 그럼 그 포장마차가 허가 얻고 하는 거예요? 무허가로 하는 거야? 불법으로 하는 거죠? 불법입니다. 법을 어긴 거야. 그죠? 무허가로 포장마차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내가 뭐 시켰어요? 예, 쭈꾸미하고 꼼장어하고 소주 시켰어요. 그 거래는 무효요, 유효요? 그 거래는? 유효인데 어떻게 돼요? 그 업주가, 그 포장마차 업주가 처벌만 받는 거야. 이게 이거야. 뭐를 위반해도?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건 무효요, 무효 아니에요? 처벌만 돼요. 계약은 유효야. 써보세요. 거기다 뭐 거래했을 때요? 무허가 음식점 써보세요. 무허가 음식점에서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허가 안 받은 거니까 단속받아, 처벌받아, 처벌. 무허가 음식점에서 뭐 하는 거? 음식물 판매하는 거. 이거는 처벌만 받지 거래는 유효입니다. 유효. 이게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단속 규정. 감 잡으셨죠? 효력 규정은요. 효력 규정은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돼요. 무효. 그럼 효력이 어떤 게 센 거예요? 강행법규 중에서 뭐가 센 거예요? 효력 규정이 세요? 단속 규정이? 효력 규정이 센 거예요. 이건 어기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 자, 그래서 계약은요. 계약은 확정도 돼야 되고요. 가능하고 법을 지켜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그 다음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뭐를 갖춰야 돼요?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타당성. 타당성이 뭐를 말할까요? 타당성이 다른 말로 뭐예요? 윤리적 타당성. 무슨 타당성? 윤리적 타당성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다 그래 세 개를 써보세요. 윤리적 타당성 옆에다가 103조 그 다음에 이중매매 그 다음 세 번째 104조 요게 다 타당성, 윤리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타당성이 있냐, 윤리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첫 번째 103조, 두 번째는 이중매매, 세 번째는 104조. 예, 여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타당성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서 103조는 뭐냐면 거기 조문 보세요. 앞에 사회질서나 검은거래 위반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검은거래나 그 다음에 뭐를 위반하는 거? 사회질서 위반을 하지 마라 이거죠.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뭘로 한다? 무효야 이거. 무효 처리돼요. 무효 처리.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뭐예요? 뭐를 위반하면?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그거 무효예요. 반윤리적이라다. 윤리적이지 않다 이거죠.
예컨대 배우자 있는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살기로 계약하는 거. 그걸 무슨 계약? 첩계약이라고 그러죠. 첩계약. 첩으로 데리고 살겠다 이거죠. 윤리적입니까? 반윤리적입니까? 예, 그게 바로 반사회적 계약.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거라서 무효 처리됩니다. 이거. 또 무슨 거래요? 검은 거래도 마찬가지죠. 검은 거래 하지 마라. 내가 시장이나 도지사한테요, 돈을 찔러가지고 어떻게 할래요? 돈을 줘가지고 청탁을 하는 거죠. 이권을 얻어내려고 그래. 이권하는 거. 그럼 정당한 거래요? 뒷거래요? 뒷거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검은 거래. 이거 다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 그 다음 이중매매. 요거 좀 이따 살펴봅니다.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이나 이 매수자가 적극가담 시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이거. 무효 처리가 돼요.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본 강의 할 때. 이것만 써주세요. 원칙은 무효요, 유효요? 원칙은 유효입니다. 원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적극가담하면? 제2매수자가 적극가담했을 때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여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강의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백사조입니다. 백사조는 뭐라고 그래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야. 무슨 행위? 불공정한 거래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03조 나와요. 여기요. 몇 조? 103조하고 104조는 다 뭐야? 이게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무효로. 중요한 건 이 무효의 특징이 뭐냐면 다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야. 이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당사자한테만요? 모든 사람한테요?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로 되는 거를 무슨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그럼 이거 반대말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의 반대말은?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의 반대말은 상대적 무효. 절대적이다, 이건 상대적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한테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거래가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A하고 B하고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거래가 무슨 거래예요? 불공정한 거래다. 무슨 거래다 이게? 불공정한 거래다. 이게 불공정 거래다. 그럼 무슨 무효야 이거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럼 이거는 둘끼리만 무효가 아니에요. B가 물건을 C에게 팔았어. C에게. 그럼 이 거래한 것도 이거 매매한 것도 뭐가 돼 이거? 무효고. C가 D에게 파는 것도 뭐가 돼요? 또 무효야. 무효. D가 E에게 파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당사자는? A하고 B죠. A하고 B가 계약 당사자라고 그래. 얘네 둘을 당사자. 얘네는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를 제3자. 이 제3자는 이 둘 간의 매매가 뭐였다고요?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는 걸. 이게 무효라는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게 무효인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걸? 무슨 삼자? 선의 삼자라고 그래. 선의 제3자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뭐를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둘 간에 A하고 B 거래가 뭐였다는 거?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는 걸.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선의 제3자라고 그래. 선의 제3자. 선이라는 거는 몰랐다는 거야.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무효를 몰랐다 이거죠. 걔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선의 삼자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무효라면? 이게 무슨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는 이 거래가 무효인 거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그럼 A는 이게 무효라는 거. 이게 불공정 거래니까 무효다. 이거를 B한테만 주장해요? C한테도? C한테도 D한테도 E한테도 다 뭐 할 수 있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이 무효가 이게 무효라는 게 여기서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안 막혀? 안 막히고 무효가 계속 가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이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누구한테도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선의 삼자. 이 선의 삼자한테도 얘가 무효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얘가 얘한테 가도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무효면? 상대적 무효면 얘가 누구한테는요? 선의 삼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걸 무슨 무효? 상대적이야. 이거는 누구끼리만 해 그러면? 얘네 둘끼리만 무효인 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자, 그럼 여기서 이 103조 즉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뭐를 위반했다?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 다음 불공정한 것도 뭐한 거?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꼭 챙기고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 반대편입니다. 반대로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03조를 볼게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의 행위. 밑에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 뭐예요? 미풍양속이야. 미풍양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동그라미야.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다. 앞에다 쓰세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고 쓰세요. 절대적 무효다. 그럼 절대적 무효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이거 쓰세요. 이거. A는 이게 무효라는 걸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쓰세요. 옆에다가. 누구한테도? 선의 삼자에게. 누구한테요? 선의 삼자에게 무효 주장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이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자, 이제 103조를 살펴봅니다. 민법 103조. 자, 103조는 이거예요. 예, 옆에다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옆에다, 요 위에다가 의의에 뒷장이에요. 103조 의의라고 나와 있어요. 의. 예, 의의에다가 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민법이 재밌고 빨라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례로 하는 거예요. 사례를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논점을 짚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민법이 정확해지고 간결해집니다. 그래야 쉬워지고요. 명료해져요. 점점 더. 사례를 가지고 녹아내 이해를 하시는 게 지름길이에요. 민법을 제일 빨리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고득점으로 맞는 지름길이고. 그건 뭐 흔들리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자, A가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저 63빌딩에서 칼잡이로 취직을 했어요. 칼잡이로. 주방 일을 했어요. 거기서 63에서 이거 주방에서 칼 잡았다는 거는 예,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18년인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방에서 나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일을 하다가 거기 있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수석 주방장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나도 독립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립을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수도권에다가 크게 음식점을 차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개발권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개발도 하고 거기다가 대형 음식점을도 만들고 이러려고요.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개발 이권을 얻어내려고 개발 인허가를 받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허가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인허가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자 그럼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3억을 드릴 테니까 뭐를 해달라? 인허가를 불법으로 내달라 이거죠. 내달라. 그래 이 친구가 뭐를 쓴 거예요? 3억을요. 이 친구한테 이 관계 공무원한테 3억을 썼습니다. 3억을 지급을 했어요. 뭐 해달라고? 인허가에 관한 뭘 한 거예요? 부정한 청탁을 한 거예요. 무슨 청탁을? 부정한 청탁 대가죠. 청탁 대가로 3억을 준 거예요. 3억을. 그런데 이 B가 6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A는 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B가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어. 10년이.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얘하고 한 거래는 정당한 거래예요? 부정한 거래예요? 이게? 부정한 거래를 한 거예요. 부정한 거래. 그죠?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원래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뭐냐? 반사회적 행위. 이게 무슨 행위? 사회질서 위반을 했다. 뭐를 위반했다? 사회질서를 위반을 했다. 뭐를 위반했다?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걸?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사회적 행위요. 뭐를 위반한 거? 사회질서를 위반한 거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그래요. 문제는요. 얘가 돈을 건네줄 때 어떻게 하냐면 건네줄 때 인허가를 못 받으면 뭐 하기로 해요? 돌려받기로 했어요. 되돌려받기로. 그죠? 그렇게 각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인허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기로? 돈 회수하기로 해요. 돌려주기로. 그죠? 그렇게 서로 간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서로 간에. 근데 이 계약이 어떤 거래요? 부정한 거죠. 이게 검은 거래입니다. 검은 거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 사회가 점점 혼탁스러워지니까. 이때 B는요. 3억 받았죠 B가.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돈 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A를 뭐라고 그래요? 급여자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급여자. 준 사람을 급여자. B는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이게 공무원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거 많습니다. 청탁하는 거죠. 돈 내밀고 청탁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 나 잘 봐달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 얼마를 줬어요? 3억 줬죠. 이때 줄 때 얘가 3억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어요? 만약에 아파트까지 줬다. 아파트도 하나 사줬다. 아파트도 줬다. 이분한테 상대방한테 줬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일이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됐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 급여자가 그냥 있어요? 돌려달라고 그래요?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이거 내놔라. 내가 너 주기로 한 거 왜 약속대로 안 하냐? 너 지금 처리해 주기로 했는데 왜 처리를 안 해주냐 이거. 인허가 받도록 해주기로 했고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이 급여자가 이 사람한테 줬던 게 뭡니까? 뭘 준 거야 지금? 3억하고 뭘 줬어요? 아파트 얘한테 넘겼죠? 요거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 약속한 대로 안 하니까 돌려달라고. 얘가 돌려달라고. 급여자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요? 돌려달라고 그래요. 돌려달라. 그럼 얘가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지. 안 주는 거 얘가 줄 수도 있지만 안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찾아오려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이거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하는 말 뭐예요? 원고 A는 이거 왜 줬습니까? 3억하고 아파트 왜 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무슨 대가를 준 거예요? 청탁 대가로 이걸 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거래가 정당한 거래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뭘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뭘 찾아오려고 그래? 3억하고 아파트를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를 가만 보니까 여러분이 법관이면 얘가 지금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야? 나쁜 일을 한 거죠? 검은 거래를 해놓고 나서 뭘 달라는 거야 지금? 그 금품하고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찾겠다 이거죠. 이거를 돌려달라고 하는 얘가 청구하는 거를 법원에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를 돌려달라고 해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3억도 아파트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와요. 이걸 못 찾아오게 해요. 법원에서 못 찾아오게 합니다. 못 찾아온다. 뭘로요? 부당이득으로요. 부당이득으로 써보세요. 부당이득으로 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반환 청구 못한다. 이런 말이 성립해요. 이런 말이.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못 찾아오게 해요? 이 거래는 좋은 거래요? 부정한 거래요? 부정한 거래죠. 이 부정한 거래를 잘 보세요. 이분이 찾아오면, 이 친구가 찾아오면, 이걸 돈하고 이걸 찾아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딴 데 가서 또 할까요? 또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농후해. 이거 찾으면 3억 찾고 아파트 찾으면 얘가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가서 어딘가 찔러봐. 또 찔러봐.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 거래가 시장을 해칠 거라고, 우리 사회 질서를.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원천봉사한 거. 원천봉사. 어떻게 하라고요? 너 이거 찾으면, 이거 돌려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러고 쑤실 거라고, 주변을 쑤실 거라고, 각가지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오게 해요? 못 찾아오게 해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한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얘가 준 3억,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3억하고 아파트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래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3억하고 아파트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물. 이거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물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부당이득으로 못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못 찾아오. 이거 찾아오게 하면 얘가 다 쑤시고 다닐 거라고. 그래서 이걸 못하게 원천봉쇄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이 아파트는 누구 께가 돼요? 이 돈하고 아파트는 누구 거가 돼? 수익자가 반사적으로 얻는 거예요. 수익자가 이걸 반사적으로 아파트하고 저 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누구 소유가 된다? 수익자가 아파트에 뭐가 된다? 소유권자가 된다. 소유권자. 얘가 소유자가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 103조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103조가. 거래를요. 무슨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거래? 부정한 거래나 검은 거래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돼? 하면 이득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 불이익을. 왜? 이걸 못 찾아옵니다. 이걸 못 찾아와요. 그래서 103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무슨 거래 하지 마라? 검은 거래, 반사회적인 거래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이거 네가 못 찾아와. 법원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거 부당이득으로 못 찾아온다 너.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결론이 이거야 이거. 결론. 이런 거래 하지 마라. 이런 거래. 오케이요? 그럼 똑같은 걸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노태우 씨는 아세요? 아시죠? 지금 비자금 얘기가 한참 논란이 됐었어요. 비자금 회수한다고 그래서. 추징한다고 그래서. 노태우 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한테서 대기업 회장님들입니다. 어느 한 분이 아니라 다죠. 회장님들입니다. 회장님들 A, B, C, D 해가지고요. 여러 회장님들한테 뭘 받았어요? 비자금을 받았어요. 비자금을 걷어들였어요. 그죠? 그래 정종 씨가 자기가 해고를 했어요. 이건희 씨로 50억을 줬다. 50억을 차로 싣고 가서 줬다. 50억을. 그죠? 50억이면 용달차에 한 박스입니다. 용달차 하나입니다. 그걸 차에 싣고 청와대를 싣고 가서 줬다는 거죠. 누가요? 회장님들이. 뭐를 줬다는 거예요? 비자금을 조성을 한 거예요. 비자금을 줬다. 준 거예요 이거. 그럼 이 비자금을 준 거는 정당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거? 부정한 거지. 이거 왜 줘? 왜 줘? 그럼 왜 줄까요 이거를? 잘 봐달라고. 우리 기업 잘 봐달라 이거죠. 카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럼 누가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님들이 뭐가 돼요? 급여자 준 사람이야. 그죠? 회장님들이 급여자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요걸 사례를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ABC가 누구예요? 회장님들. 이분이 준 사람들입니다. 급여자예요. 급여자. 돈은 누가 모았어요? 노태우 씨가 모았어요. 노태우 씨가. 얼마를 모았어요? 230억을요. 약 230억을 모았어요.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 비밀 창고가 있었다는 건 이거 싸두려고. 230억에 230억. 그죠? 이 교실 3분의 1은 차요. 그죠? 현금으로. 그때 5만 원짜리도 없었습니다. 만 원짜리죠. 만 원짜리. 230억이에요. 그럼 몇 박스 있어야 돼요? 사과 박스로. 사과 박스 하나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만 원짜리로.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230억입니다. 이걸 싸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이 거래는요, 정당한 거래요, 부정한 거래요, 이거? 비자금이죠, 비자금. 비자금 조성한 거는, 이거는, 비자금은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거. 그럼 만약에 노태우 씨가 이 회장님한테 잘 안 봐줬다, 딜을 안 봐줬다 이거죠. 그럼 이거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230억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이 230억 준 거는 불법원인 급여요,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가 맞죠. 맞죠? 따라서 이 회장님들은, 이 급여자인 회장님들은 이 돈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습니다. 무슨 급여라서 이게? 불법원인 급여니까 이거 못 돌려받아요. 불법원인 급여. 무슨 급여? 불법원인 급여다, 이거는. 못 돌려받습니다, 이거. 못 찾아와요. 여기도 못 찾아와. 여기도 못 찾아오듯이 여기도 못 찾아와, 이거. 얘 거가 돼, 그러면. 그리고 이 돈은 누구 돈이 된 거야? 노태우 씨 돈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퇴임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어? 맡겼어요. 누구한테요? 을에게, 이 자금관리 담당자에게 돈을 어떻게 했어요, 이걸? 관리를 맡겼어요. 관리를. 비자금을 임치를 했다고 그래요. 비자금을 뭐 했다? 임치를 했다. 임치. 임치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임치라고 그래요. 임치. 맡겼다. 갑이 을에게 맡겼어요. 을에게 이거를. 그럼 이거는 230억을 조성한 거는요. 비자금을 뭐 한 것? 조성한 거는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 아니죠.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이거는 불법은행 급여 맞아요. 이건 무슨 급여? 반사회적이에요. 이거는 반사회적이야. 그럼 얘는요, 이 회장님들은 찾아 못 찾아? 이거 못 찾죠? 무슨 급여니까 이게? 불법원인 급여물은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다. 근데 그럼 얘가요, 노태우 씨가 얘한테 임치한 거는요, 뭐 한 거? 230억을 얘한테 관리를 맡겼어요. 그죠? 관리를 맡겼어. 오케이.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노태우 씨한테 추징금을 국가가 매겼죠? 추징금을 매겼어요. 2천원 얼마를요. 이분이 다 안 내는 거죠. 다 안 낸 거야. 이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 요 230억 맡긴 거를 우리 국가가 이 돈을 뺏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국가가 이 노태우 씨가 맡긴 돈을 뺏어올 수 있어, 없어? 얘한테 가서. 그게 요 차이야. 그게 이 비자금을 임치해서 맡겨놓고 얘한테 맡겨놨죠. 230억을. 그것이 뭐의 위반이면 사회질서 위반이라서, 요게 사회질서 위반이라서 뭐가 되면?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무슨 행위가 되면?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그걸 무슨 급여라고 그래요? 불법원인 급여가 돼요. 그러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요? 지금 여기가 엄청 중요한데 이 사법고시에도 그래, 무조건 나와요. 여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여기요. 논술식으로. 103조 위반인 거를 무슨 급여라고 그래요? 불법원인 급여.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찾아와, 못 찾아? 못 찾아와요. 그럼 이게 비자금을 여기다 임치한 거는 반사회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비자금을 끌어들인 거, 조성한 거는 뭐예요? 조성한 건? 이거는 반사회적. 이게 어떻게 아름다워? 이게 이상한 거,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조성한 거는 뭐다? 이거는 비자금을 조성한 거는 뭐에 해당한다? 반사회적이다. 이거는 반사회적이다. 103조 위반이다. 그럼 이게 103조 위반이면 무슨 급여가 돼요? 불법원인 급여다. 불법원인 급여다. 그럼 불법원인 급여니까 찾아, 못 찾아? 이거는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조성한 거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조성한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얘가 얘한테 가서 돈 맡긴 거야. 이거는 반사회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 보세요. 도둑질 한 거하고요. 뭐 한 거하고? 도둑질을 한 거하고요. 해가지고 뭐 한 거? 빌려준 거는 다르지. 뭐가 나쁜 거예요? 도둑질 한 게 나쁜 거죠. 그 물건을 뭐 하는 거? 빌려준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이건 반사회적인 게 아니죠. 왜? 거래거든, 이거는. 맞죠?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비자금 조성한 거는 뭐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지만 비자금을 뭐 한 거? 임치한 거, 얘한테 맡긴 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니면 반사회적인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요, 아니에요? 이건 불법원인 급여가 아닌 거예요. 이 돈 임치한 거는 뭐가 아니다? 중요해요. 여기요. 불법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거 불법을 저지른 거고, 이거는요, 돈을 맡긴 거지. 이걸 맡긴 거, 이거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반사회적이라고. 그럼 이거는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면 노태우 씨는 이 돈을 돌려받아, 못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다. 이거는 찾아올 수 없다야, 있다야? 있다 이거죠. 찾아올 수 있다. 뭐가 아니니까? 이게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국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추징해서 뺏어오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 논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핵심은 이거야.
어떤 행위가 어떤 거래를 한 게요. 그게 뭐의 위반이면? 103조 위반이면. 103조 위반이 되면 무슨 급여가 되고요? 무슨 급여? 불법은 급여가 돼서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못 찾아오게 돼요, 못 찾아오게 돼요. 거꾸로 이 거래가 103조 위반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 103조 위반이 아니면 뭐가 안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는 게 돼, 이걸. 엄청난 결론이 차이가 생겨요. 오케이요? 그래서 어떤 거래가, 이 거래가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이걸 꼭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오케이요? 그 구별의 실익이 이거야. 불법은 급여냐 아니냐, 이거 찾는 거야. 감 잡으셨죠? 예. 그 요거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한 갈래가 됩니다, 갈래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쌍괄호 2번 보세요. 쌍괄호 2번에 보시면 103조 위반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그럼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말은 옆에다 쓰세요.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써보세요. 뭐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이거. 그럼 못 찾아와요? 찾아와요? 찾아올 수 있다, 이거.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노태우 씨가 또 비자금만 맡겼어요? 아니에요. 이 노태우 씨가 민법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갑이 어떻게 했어요? 노태우 씨가 사돈한테 어떻게 했어요? 명의신탁을 했어요. 땅하고 재산을 이쪽으로 어떻게 했어요? 명의신탁을 했어요. 무슨 신탁?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신탁자라고 그래요. 노태우 씨를 뭐라고 그래요? 신탁자. 사돈은 뭐라고 그래요? 사돈은 수탁자. 이 사돈입니다. 사돈. 진짜로요. 그럼 이 명의신탁한 거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예, 거기 보세요. 명의신탁이 어디 나와요? 몇 번째 줄에? 세 번째 나와요. 동그라미 3번에.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벌되어도 뭐는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밑줄 그세요. 뭐가 아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밑줄이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 아니니까 뭐가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노태우 씨는 찾아와요? 못 찾아와, 이거? 찾아올 수 있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쌍괄호 3번 보세요. 쌍괄호 3번에 보니까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요.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다 쓰세요. 무슨 급여다? 불법원인 급여물이다, 이거는. 쌍괄호 3번 맨 위에. 그럼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준거? 준거 못 돌려받습니다. 바로 1번 첩계약이 그래요. 첩계약. 첩한테 준 아파트나 돈, 첩에게 준 아파트나 돈, 차, 외제차 못 돌려받아, 이거. 동그라미 2번 무슨 청탁? 부정한 청탁. 무슨 청탁? 부정한 청탁. 이거 못 돌려받아요. 거래하지 마라, 이거죠. 첩계약이나 부정한 청탁 다 이거 뭐예요? 정당한 거래요? 검은 거래요? 거기다 써보세요. 검은 거래이다. 검은 거래. 검은 거래 하지 마. 검은 거래 하다 걸리면 끝장이야. 왜? 못 찾아와. 너. 네가 준 거 못 찾아오니까 거래하지 마. 3번 보세요. 소송 브로커 사건.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에 가로. 걔가 누구요? 브로커. 변호사 아닌 자가 누구? 브로커에게 승소하면,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물 일부인 임야를 지급받기로 약속했어요. 이거 뭐예요? 무효야. 반사회적이에요. 기타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본 강의 할 때 봅니다. 다음 효과 쌍괄호 4번이에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별표.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거기 별표.
절대적 무효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도요? 모든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 2번 불법 원인 급여.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 볼게요. 검은 자금은 못 돌려받습니다. 무슨 자금은? 검은 자금, 검은 거래죠. 무슨 거래? 검은 거래 한 거는 못 돌려받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 별표하세요. 무슨 급여물? 불법 원인 급여물은, 이게 불법 원인 급여야 이거. 3억 가구 아파트 준 거 청탁으로요. 청탁으로 이거 준 걸 불법 원인 급여. 그 다음에 노태우 씨한테 비자금 준 거 불법 원인 급여. 이거 찾아요 못 찾아요? 부당이득으로 찾아올 수 없다. 찾아올 수 없다. 기업 불법 원인 제공자 보세요. 불법 원인 제공자. 급부를 이미 이행한 경우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요? 그럼 옆에다 써보세요. 아파트 주인은 누가 돼요? 기억 끝에다가 아파트 주인은 누구? 수익자 쓰세요. 급여물의 소유자. 급여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수익자가 되는 거, 수익자가. 기억 끝에다 쓰세요. 기억 끝에다가 급여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수익자다, 수익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건 누구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부 엄청 안 하는 분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엄청 안 하는 분이? 어깨를 툭 찔리면서 시험 보기 얼마 전에 뭐라는 거예요? 나 좀 잠깐 보자고. 왜요? 그랬더니 공부 엄청 잘하시네요. 모의고사도 보니까 거의 맨날 1등하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뭐래? 이번 시험에 나한테 컨닝 시켜줘. 컨닝 시켜주면 내가 뭐 할게? 내가 5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저쪽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오케이요? 오케이. 5천만 원 준다는 거죠. 컨닝 시켜주면. 그죠? 예.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그랬더니 저쪽에서 반은 미리 주고요. 반은 미리 주고 나머지 반 어떻게 하기로요? 나중에 합격되면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컨닝을 시켜줄까 말까 하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시켜줬어요. 오케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실제 시험에서 붙었네. 오케이요? 오케이, 붙었죠? 붙었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나머지 2,500 더 받아 못 받아? 무효니까 못 받아요. 계약이 뭐예요? 무효죠. 못 받습니다. 거꾸로요. 떨어졌어.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분이요.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쫓아와서 뭐라는 거예요? 돈 돌려달라고. 돌려받아 못 받아? 예, 이게 불법원의 거래예요. 그죠? 이게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인 거래는 못 돌려받습니다. 그 거래한 거.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될 게 뭐예요? 이미 찔러준 거는 못 돌려받는 거예요. 찔러준 거는 못 돌려받아. 근데 주기 전이면, 이미 주기 전이면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 무효니까 그게. 구별되시나요? 나머지 2,500원 주기로 했죠. 그분이 주기로 했어. 붙은 사람한테 주기로 했죠. 그거 무효잖아. 거래가 유효야 무효야? 무효. 검은 거래죠. 그럼 그 나머지 돈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무효니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랬더니 시험 컨닝 시켜준 사람이 열받죠. 저것이 지금 나하고 뭐야?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안 하네. 이행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 뿔딱지가 나죠. 그럼 소송 걸죠. 소송 겁니다. 뭐라고요? 각서 있잖아. 얼마 준다고? 2,500만 원 건네주기로 각서 썼잖아. 그죠? 내가 허술하게 한 게 아니잖아. 각서 받고 내가 컨닝 시켜줬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지. 뭐라고요? 예, 약속대로 제가 돈을 안 준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붙는 거야. 그럼 판사가 물어보죠. 아니 왜 2,500을 주기로 각서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요,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컨닝 시켜주면 2,500 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거래가 무슨 거래? 반사회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니까 안 줘도 돼요.
주기 전이면 무효니까 안 싸줘도 되는 거야. 문제는요, 이미 뭐 한 거는 쏴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못 돌려받는. 이게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감 잡으셨죠? 그래서 103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급여로요? 불법원인 급여로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리다. 쉬었다 가겠습니다.